안녕하세요, 본질독해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리트가 끝나고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께 올해 리트 언어이해 총평을 해드림과 동시에 언어이해를 공략할 수 있는 어떤 팁을 하나 전수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올해 리트 언어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정말 불이고요. 특히 언어이해가 추리 논증보다도 훨씬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중도 이탈자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는 언어 이해에서 당락이 많이 갈렸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멘탈이 약한 분들은 언어 이해 시험이 끝나고 멘탈이 나가서 추리 논증까지 같이 박살난 경우가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언어 이해 시험 시간이 아마 여러분께 가장 합부를 가르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느끼셨겠지만 2022년도까지 언어 이해랑 조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하면 난이도 자체가 그냥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때 눈에서 튕겨 나가는 느낌을 좀 받으셨을 거예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글을 읽을 때 눈에 쏙쏙 들어오고 뭔가 뇌에 저장되는 느낌이 들었다면 올해 리트 언어이해는 눈에서 튕겨져 나가고 뇌에서 튕겨져 나가고 뭔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지문 자체가 너무 난해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점수가 조금 낮게 나왔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년에 리트를 또 보실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이 채널을 지금 계속 보고 계실 테니까 그런 분들이라면 올해 리트를 기출 분석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년 리트는 아마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좋을 것 같습니다. 리트가 매년 어려워지는 이유는 단순하죠. 응시자 수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응시자 수가 증가하니까 변별력을 가르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이 괴랄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 이전 영상을 보시면 이런 괴랄한 시험에 대처하는 법도 어느 정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특별한 그 언어 이해 분석 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건데요.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게 언어 시험이라는 게 결국 정보 처리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어떻게 정보 처리를 빠르게 하면 효과적인 건지 오늘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네, 바로 들어가죠. 그 분석들은 바로 반복되는 말 찾기입니다. 예를 들면 시험장에서 한 문단을 읽었을 때 6가지 정보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읽을 거예요. A라는 게 나왔네? 그리고 B라는 것과 A라는 걸 비교하고 있네? 두 번째 문장에 보니까 A 다시가 나왔네? 즉 앞에 A랑 유사한 개념이 나왔네? 그리고 B는 또 다시 B 다시와 엮이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이렇게 사고를 할 겁니다. A 관련된 걸 한 덩어리로 보고 B 관련된 건 한 덩어리로 볼 겁니다. 따라서 A-A-를 굳이 외우지 않을 거고 그냥 A 정도만 머리에 입력하고 갈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 다시 A-도 보고 A-도 보고 그렇게 할 거죠. 반면에 정보 처리 능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6개의 정보를 다 따로따로 인식하십니다. A, B, C, D, E, F 전혀 다른 6개의 정보라고 생각하니까 상당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너무 난해하고 정보량이 많고 본인이 처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렇게 모든 걸 다 따로따로 접근하려고 하셔서 네, 그런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사실 법학 공부할 때도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빠르게 내용을 습득하고 점수도 잘 따는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21년도 리트 언어 이해고요. 아마 보신 분들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편 종래 법철학적 논의에서는 문헌을 이루고 있는 언어의 불확정성에 주목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단어는 일반적으로 확정적 의미의 중심부와 불확정적 의미의 주변부를 지니며 중심부의 사안에서는 문헌에 엄격히 구속되어야 하지만 주변부의 사안에서는 해석자의 재량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견해가 대표적이다. 자, 여기서 A, A-, B, B-를 찾으셨나요? 네. 중심부 A, 문헌에 엄격히 구속 A-, 주변부 B, 해석자의 재량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 이게 B-입니다. 이런 거를 중심부랑 주변부를 나눠가지고 생각해서 비교하는 거구나. 그리고 A에는 뭐가 있겠지, B에는 뭐가 있겠지 이렇게 읽는 사람과 C, D 이렇게 한번 다음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가령 주택가에서 야생동물이 길러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있을 때 초원의 사자가 야생동물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지만 야생동물의 유전자를 종합하여 실험실에서 창조한 동물이 그에 해당한지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해석자가 재량껏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량껏? 아까 뭔가 봤죠? 재량껏? 이 재량이 있네? 그럼 B-일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글을 읽었을 때 아까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사자가 바로 중심부 A-에 포함되고 사자
그리고 길고양이, 들개, 들개, 길고양이 이런 애들이 B- 주변부의 판단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사자는 명백하게 중심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량의 여지가 없지만 들개, 길고양이, 그리고 야생동물의 유전자를 조합하여 실험실에서 창조한 동물은 재량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나눠가지고 정보를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훨씬 빠르게 뇌 속에 각인을 시킬 수가 있어요. 네. 실제로 요거와 관련해서 킬러 문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보 처리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이 질문을 읽는데 상당히 점수 차이가 많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킬을 이제 2023년도, 4년도 언어이해에 적용하면 분명히 저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